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대응 전략 세울 수 있을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야가 넓으신 분이세요.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녹록지가 않아서 전반적인 거시적인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파월 의장이 미국에서 갑자기 또 인플레 발언을 하면서 물가 이야기가 또 대두되고 있는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가부터 이야기 풀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내년에 이제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6%대는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였는데다가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인플레 때문에 약간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를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잡아야 하는 필요성을 좀 느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 파월 의장의 재지명으로 인해서 훨씬 더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까지 인플레에 대한 부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또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요. 네, 셈법이 복잡해졌죠. 오미크론이 더 확산세가 심해지면 과연 정말 금리 인상할 수 있는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가, 여기에 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나 지난 주말에만 저희가 이제 보여준 미국 주가의 흐름, 그다음에 국채 금리의 하락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지금 파월 의장이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오미크론이지 인플레는 조금 뒤로 물러간 듯한 분위기를 미국 시장은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계속해서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 어떤 글로벌 공급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면 물가에 대한 압력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성장률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거나 테이퍼 속도를 아주 가파르게 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저는 오미크론 이슈가 연준의 그동안 굉장히 지난주까지 가파르게 높아졌었던 인플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어떤 그 긴축 속도에 대한 걱정들을 좀 일정 부분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이거 한 이슈가 나오면 늘 이제 양가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일단 전반적인 시장은 충격으로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으나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뭐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는 어려운 또 변수가 됐을 것이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지속될까요? 저는 시간은 좀 걸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델타랑 비교를 해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파력은 굉장히 좀 강하지만 그 원래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델타가 조금 그 치명률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이번에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신종 바이러스를 델타 때보다 훨씬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델타는 사실 2020년 10월에 발견이 됐는데 사실 그 오히려 이제 백신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6월달, 7월달에 이어지면서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컸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유럽에서 굉장히 좀 봉쇄 조치가 좀 있었는데요. 델타 때보다는 이번에 오미크론 때가 훨씬 각 정부의 어떤 대응도 굉장히 좀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발견한 시점도 굉장히 좀 빨랐기 때문에 의외로 또 델타에서 저희가 경험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지는 않을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뭐 유가도 떨어지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후퇴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위험 자산, 특히 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매력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이슈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확산세는 빠를 수 있으나 치명률 측면에서는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덜하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좀 누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요소로 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오미크론 이슈 이후에 연말까지
사실 한국 시장이 아주 좋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황이 저희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가 아주 빠르게 좀 회복이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주가가 좋고 또 외국인 자금들도 이제 국내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오미크론이든 뭐 어떤 다른 이슈든 여러 가지 이제 좀 해외에서 다른 악재들이 있는 동안에는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 참여는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예.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금통위에서 또 나타난 것처럼 계속해서 금융 불균형, 특히 누적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주변의 다른 뭐 일본이나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 조금 더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좀 더 큰 상황입니다. 즉 내수가 아주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수출 경기가 아주 좋아져야만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들보다 한국 시장의 어떤 시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난 7월 달 3,300선부터 지금 2,900대까지 사실 뭐 거의 5개월 가까이 한 4, 5개월 가까이 주가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쉬고 있고 또 주가가 2,900대 초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국내 기업들의 이익 현재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주가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의 불균형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미국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크지는 않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낙폭이 제한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럼 그 안에서 좀 기회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제 이런 저희 한국 시장은 아무래도 외부 요인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좀 더 좋아지는 시그널을 좀 더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시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늦춰지거나 테이퍼를 어쨌든 더 빠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좀 더 공고화되고 데이터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또 그나마 좀 한국 시장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또 아니면은 중국 시장에서 뭔가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을 때 한국 시장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보다는 내년 초 지난 이후가 좀 더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코로나나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제 어린이 백신이나 이제 먹는 그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은 의외로도 좀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에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저희 내부적인 기회보다는 외부에서 기회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저희 한국에서는 여전히 좀 경기와는 조금 무관한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라든가, 그다음에 뭐 게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진단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약 바이오와 같이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산업들 아니면 경기와 그나마 좀 덜 무관한 이런 산업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미크론에 주목을 하셨고 그 포인트로 금리 인상을 어떤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을 누르는 역할을 하다 보니 기존에 좀 불안에 떨었었던 성장주에 대해서 다시 주목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모습입니다. 경기에 좀 덜 민감한 게임 콘텐츠 말씀을 주셨는데 게임 콘텐츠라고 하면 키워드가 메타버스 요즘 또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네. 장기 트렌드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IT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만은 예. 메타버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해한 개념은 그냥 새로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뭐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떤 영화를 보고 했던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가상 세계에서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새로운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저희 한국 시장에서는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5배에서 6배 그리고 일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에서 한 20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예. 대체로
그 테마나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꽤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가가 뭐 사실 뭐 20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꽤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부담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테마로 끝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좀 기회가 있을 거고, 그 기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또 승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메타버스 테마주가 또 오늘도 지금 좋은가요?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흐름이 좋네요. 예, 무섭습니다. 근데 여전히 기회 요인이 이 섹터 안에서 남아 있다 보셨고, 이제 오미크론으로 봤을 때는 경기 긴축을 하려던 거 멈추고 이제 다시 확장을 고민해야 되는 그 포인트로 보셨기 때문에 뭐 제약 바이오 산업도 긍정적으로 보셨고 시장 좀 성장주에 좀 주목을 하시는 듯 싶습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함은 사실 섹터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료제, 백신 이쪽에만 주목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뭐 오미크론 나오니까 다시 그쪽으로 가고는 있긴 하지만 저는 큰 그림에서는 그쪽보다는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 쪽으로 좀 점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과 이 코로나라는 것들이 어쨌든 계속 새로운 변이가 생기니까 이제 좀 지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뭐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지금 아파도 병원을 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들, 새로운 어떤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조금만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만 통제만 된다라고 하면 신약 개발에 대한 수요는 저는 굉장히 좀 엄청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백신이나 진단 쪽이 좀 더 우세라 하겠습니다만은 내년까지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신약이나 바이오 쪽에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사실 신약 개발 업체들이 소외를 많이 받았는데 산업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를 바이오 쪽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기회 요인은 게임 컨텐츠 엔터 쪽과 백신을 포함한 제약 바이오 쪽 모멘텀 주목을 하셨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시장 좀 제한된 약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각각 0.5% 가량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천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순매수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코스닥 시장 쪽에서 이제 게임주, 성장주를 좀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수급이 좀 양호하게 포착되고 있는 쪽이 무엇인가 지속 점검은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